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최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재표결의 끝에 부결됐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찬성 여론이 60%를 넘지만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에도 방탄 여당을 자처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야당은 오는 30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날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무기명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의원 294명에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가결하는 데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1로 196명의 찬성에 못 미쳐 최종 폐기된 것입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0개 법안 가운데 국회로 돌아와 폐기된 법안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뺀 9개로 늘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다 숨진 채 상병 사건의 수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의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 결과를 은폐 왜곡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을 특별검사를 통해 밝혀내는 게 핵심입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수사부터 지켜보자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날 표결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특검을 찬성하는 이탈표를 최소화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9표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날 찬성 179표, 반대 무효 115표라는 표결 결과는 공교롭게도 투표에 참여한 의원 범야권 179명, 범여권 115명과 일치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온 안철수, 유이동, 김웅, 최재형, 김근태은 이날 표결 뒤에도 찬성표를 던졌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결 결과에 대해 당론으로 정했던 사안에 대해 변함없이 단일표를, 단일대우를 함께 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 뒤 국회 중앙홀 계단에서 열린 야6당 규탄대회에서 한 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이라며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선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과 민주유공 자예우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쟁점 법안 5건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신들의 아들이 죽었다 해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당신들의 손자가 죽었다 해도 이런 행동 하시겠습니까?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 이근석 씨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일명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반대표를 던진 국힘당 의원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나라가 이게 뭐냐며 국정을 똑바로 하시라, 정직하고 의리 있게 하시라, 정의롭게 하시라, 정말 한심하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부결 직후 본회의장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격노했던 그는 회의장을 나온 후에도 분노로 몸을 떨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병대라고 쓰인 붉은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백발의 이씨 목에는 군번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연대 대표는 우리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최해병 특검을 거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에 참수 작전을 할 것을 선포한다며 정권 퇴진에 선봉에 설 것이고 그들을 끌어내는데 최일선에 설 것이다. 우리는 칼끝이 되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우리 해병대 무너진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해병대 예비역 20여 명이 붉은색 티셔츠를 맞춰 입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들은 본회에 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앞에 나란히 서서 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최해병 특검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라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특검법은 투표 결과는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로 부결돼 최종 폐기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부결을 선포하자 예비역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짧은 탄식과 침묵 후 예비역들은 고성과 함께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이어 나쁜 놈들아, 너희가 보수냐? 너희가 국회의원이냐? 등의 격한 발언이 터져나왔고 일부는 윤 대통령 탄핵을 외쳤습니다. 이후 이들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을 규탄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민들의 분노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집어삼킬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괴멸할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선언한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이번 주말 야당과 함께 장외 집회에 나서고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통과를 거듭 촉구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이 있는 주요 고비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총 4차례 직접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아닌 대통령 개입 의혹으로 국면이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사건 처리 과정을 뒤흔든 결정적 순간인 사건 회수 당일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세 차례나 전화했다는 점은 불법성 짙은 이 행위에 윤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키웁니다. 입수된 이 장관 통화 내역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대통령실 인사들이 광범위하게 등장해 당시 사건을 두고 긴박하게 돌아갔던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자체 판단으로 이첩 보류 지시 등을 결정했다는 이 전 장관 주장의 신빙성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28일 한겨레가 확보한 이종섭 전 장관의 지난해 7월 말 8월 초 통화 내역을 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7분 이 장관에게 자신이 검사 시절부터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첫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4분 5초간 이어졌다.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이 담긴 수사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지 17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낮 12시 43분, 낮 12시 57분에도 이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와 세 번째 전화 사이인 낮 12시 45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장관은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엿새 뒤인 8월 8일 아침 7시 55분에도 같은 휴대전화로 이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33초간 통화했다. 이종섭 당시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 맡기기로 결정하기 전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휴가 마지막 날이었지만 잼버리 등 여파로 집무실로 출근한 첫날이었습니다. VIP가 경로했다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회의가 있었던 지난해 7월 31일 이 장관이 대통령실 유선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168초 동안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대통령실이 사용하는 번호인 02-800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168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경로설의 발언지인 안보실 회의는 오전 11시부터 열렸고 정오께 마무리됐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통화가 이뤄진 것입니다. 이 장관은 이 통화를 마치고 14초 뒤인 오전 11시 57분께 자신의 보좌관 휴대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 브리핑 취소 및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경로하자 대통령실 누군가가 이 장관에게 전화했고 이 통화 이후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진 셈입니다. 한겨레가 확보한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통화 내역에서도 대통령실 개입 흔적은 발견됩니다. 그는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간 지 2시간여 뒤인 오후 2시 7분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직접 통화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실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두고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해당 통화 기록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 및 대통령실 인사들이 당시 국방부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 해당 지시는 적절했는지 등을 수사 중입니다.